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똘똘한 한 채 찾더니 한강 이남 중소형 18억 돌파.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출 규제 속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중소형으로 몰리면서 한강 이남 평균 아파트값이 18억을 넘어섰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가가 처음으로 18억을 돌파했습니다. 중소형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부터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제곱미터가 대표적입니다. 왜 중소형으로 몰릴까요? 대출 규제가 핵심입니다.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집값이 비싸질수록 자기 자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합니다. 강남을 선호하지만 대형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남권이라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중소형을 선택합니다. 가성비 추구 현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초방배동 3호 한숲 84제곱미터가 1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3년 최고가보다 3억 원 오른 금액입니다. 강동 명일동 삼익그린 단지는 84제곱미터가 20억을 돌파했습니다. 3개월 만에 5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한강 이북도 변화가 있습니다. 중소형 평균가가 11억을 처음 넘었습니다. 대출 6억 원이 전부 나오는 15억 한도에 맞춰 가격이 수렴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노원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와 은평 DMC 파인시티자이가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 때문에 대형보다 중소형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봅니다. 대출 용이성이 시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뉴스2 개포 4억 낮춘 금매 나와. 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 개포동에서 시세보다 4억 낮춘 금매가 나왔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소식을 SNS에 공유하며 양도세 중과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5월 전에 집을 팔려고 서두른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금매를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만 인가 후 분양권으로 팔면 세금이 4억에서 5억 늘어납니다. 인가 일정이 다가오니 서둘러 처분하려는 겁니다. 대출 규제도 금매를 부추깁니다. 재건축 2주비 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됐습니다. 대출만 믿고 대형 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들은 장음 마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포동 국민평형 분담금이 6억을 넘습니다.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1억에서 42억 호가를 38억에서 39억으로 낮춥니다. 2억에서 4억까지 깎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습니다.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서둘러 살 이유가 없습니다. 판매자는 급한데 구매자는 여유 있는 교착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금매가 더 나올 수 있지만 거래 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가격 조정 폭이 크지 않고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뉴스 3 홍석천 이태원 부동산 1억에 샀는데 지금 30억.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방송인 홍석천이 이태원 부동산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은 사연이 화제입니다. 홍석천은 2000년대 초반 이태원에 1억 원대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태원은 지금처럼 핫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억 이상 가치로 평가됩니다. 30배 상승입니다. 그가 이태원을 선택한 이유는 외국인 친화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수자로서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엄청난 투자가 됐습니다. 이태원은 2010년대 들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층이 몰리면서 상권이 활성화됐습니다. 건물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홍석천은 이태원에 여러 매장을 운영하며 부동산 자산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이태원 부동산 부자로 불립니다. 장기 보유와 지역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뉴스사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네 번째 뉴스입니다. 중랑구가 사가정역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1300세대를 공급합니다. 사가정역은 7호선 역세권입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 공공주도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고층 고밀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공공성이 확보됩니다. 중랑구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입니다. 신규 공급으로 실수요자 유입이 기대됩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구체화되는 사례입니다. 뉴스사 현대건설 압구정 3구역 정조준.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건설이 압구정 3구역 재건축에 진출합니다. 압구정 2구역에 이어 압구정 현대 명성을 잇겠다는 전략입니다. 압구정 2구역은 현대건설이 시공했던 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강남 대표 브랜드였습니다. 3구역도 현대가 맡으면 압구정 일대가 현대단지로 재편됩니다. 현대건설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와 시공 능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압구정 3구역은 입지가 우수합니다. 한강 조망과 학군, 교통이 모두 좋습니다. 재건축 후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현대건설 선택으로 조합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의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중요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